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속 시원한 복수극입니다. 학벌을 앞세워 시부모를 무시한 며느리가 어떤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정말 통쾌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 김철수와 그의 아내 박순자는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 김민수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 민수가 정말 대단하지? 그럼요. 우리 같은 시골 농부 집안에서 서울대를 나오다니. 부부는 늘 아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데려온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키 170cm의 날씬한 몸매, 그리고 세련된 외모.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순자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는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라고? 네.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대학 교수이시고 어머니는 의사세요. 지원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배운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러게 말이야. 연세대라니. 정말 대단하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온 지원은 공손했고 예의 바랐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오니까 더 건강해지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원은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고 철수와 순자는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지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어머, 그래. 우리 며느리가 온다니 얼마나 좋아. 순자는 기뻐하며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민수와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왔습니다. 어서 와라. 피곤했지? 네, 길이 좀 막혀서. 지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원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순자가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대학 나와서 이런 집안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저 연세대 나왔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어머님은 평생 이런 일 하셨잖아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할게. 순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설거지를 부탁했더니 자기는 대학 나와서 그런 거 못한다고 하더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철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피곤했나 보다. 서울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거야. 순자는 며느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식사 후 순자가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빨래 좀 같이 개자. 어머님, 지원은 손톱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내일 케어 받았거든요. 한 번에 15만 원이나 했어요.
빨래 개면 망가져요. 어머님이 하세요. 그래. 순자는 또다시 혼자 빨래를 개었습니다. 오후에는 청소를 하려는데, 지원아, 방 청소 좀 도와줄래? 어머님, 제가 좋은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요? 지원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전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빠요. 집안일은 어머님이 전문이시잖아요. 어머님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으니까 이런 일이 딱 맞으시잖아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친척들이 놀러 왔습니다. 어머, 며느리 왔네. 대학 어디 나왔다며? 연세대요. 지원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 집안에 처음이네. 저희 친정은 다들 대학 나왔어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시고 어머니는 의사세요. 오빠도 의사고요. 지원은 계속 자랑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친척이 물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도 못 나왔어.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안일밖에 모르시더라고요.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서 시어머님이 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원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음식 준비 도와드릴까요? 처음엔 공손하게 물었지만, 아, 그래. 고마워. 저기 상추 좀 씻어줄래? 어머님, 제 손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에서 관리받아요. 한 번에 30만 원이에요. 물에 담그면 피부가 상해요. 그럼,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연세대 나왔잖아요. 이런 일은 어머님처럼 학교 못 나온 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저는 머리 쓰는 일이 맞고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가 돌아간 후 순자는 남편에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대학을 안 나왔다고 며느리한테 무시를 당할 줄은 몰랐네. 나도 젊었을 때 공부하고 싶었어. 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나갔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순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평생 밭에서 일하고 아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내게 방법이 있어. 전연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나다. 시아버지. 아,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요즘 피곤할 텐데. 네, 사실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 그럼 당분간 친정 가서 푹 쉬거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힘들어 보여서 말이야. 친정에 내려가서 푹 쉬어. 내가 다시 오라고 하면 그때 오너라. 지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이거 완전 좋은데? 시댁 눈치 안 보고 친정에서 쉴 수 있다니.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래,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지원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아버지가 친정 가서 쉬래. 대박이지? 뭐, 왜? 나 요즘 피곤해 보인대. 완전 좋은 거 아니야? 한동안 시댁 신경 안 써도 되잖아. 하지만, 나 내일 친정 갈 거야. 얼마든지. 알았어. 민수는 뭔가 깨름칙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원은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 지원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한동안 여기서 지낼게. 시아버지가 쉬라고 하셨어. 정말?
시댁이 참 좋네. 지원의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은 친정에서 세상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엔 늦게 일어나고 친구들과 쇼핑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역시 친정이 최고야. 시댁은 너무 불편해. 학교도 못 나온 시어머니랑 있으면 답답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보통은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는데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원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화난 거 아냐? 3달째. 지원은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지원이에요. 아, 그래. 지원아.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충분히 쉬었는데 언제 돌아가면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아직 아니다. 네. 왜요? 철수는 차분하지만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라. 네.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야 내 말처럼 조건이 같아질 테니까. 아버님, 그게 무슨, 너 그랬잖아. 대학 나온 사람이 집안일 할 필요 없다고. 학교 못 나온 사람이 하는 거라고.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순자도 연세대를 나와야 내랑 같은 조건이 되는 거 아니겠니? 아버님, 제가 시어머니가 올해 62이야. 지금 수능 공부 시작하면 1년 준비해서 63세 입학하겠네. 졸업하는데 4년 걸리지. 그럼 67살에 졸업하겠네. 그때까지 기다려라. 아버님, 지원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대학원까지 가면 2년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럼 69까지 기다려야겠네. 아니면 박사까지 하면 74까지. 아버님, 제발. 아,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동안 과외비도 필요할 거야. 월 300만 원 정도? 1년이면 3,600만 원이네. 내가 내라. 뭐라고요? 대학 등록금도 필요하지. 연세되면 1년에 800만 원 정도? 4년이면 3,200만 원. 이것도 내가 내라.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해? 생활비도 필요해. 대학생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써야지. 4년이면 4,800만 원. 이것도 내가 내라.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 합치면 1억 1,600만 원이네. 내가 시어머니한테 보내라. 그럼 시어머니도 너처럼 대학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버님,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지원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했어요. 학벌로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지원아. 네, 너 때문에 우리 순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가난해서 학교도 못 나가고 밭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학벌로 무시를 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니?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네. 1억 1,600만 원. 일주일 안에 우리 집 계좌로 보내라. 그럼 다시 오는 걸 생각해보마. 1억이요? 왜, 못 내겠어? 아버님, 제가 어떻게, 그럼 친정 가서 평생 살아라. 우리 집 며느리 자격 없어.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주저앉았습니다. 지원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1억 1,600만 원. 자신의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어떻게 그 돈을 구한단 말인가? 지원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지원은 울면서 시아버지와의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1억이라고? 민수도 놀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원아, 너 정말 그렇게 심하게 우리 어머니한테 했어? 여보,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심했는지.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1억을 어떻게 구해? 그건 나도 모르겠어. 여보, 지원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아버지 편이야. 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너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여보, 그래도 1억은 내가 알아서 구해. 나는 못 도와줘. 딸깍. 민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정 부모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게 되면 친구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돈 안 보냈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며느리로 인정 안 한다. 지원은 울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돈은 못 구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집에 와서 3개월 동안 일해라. 하루 12시간씩? 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우리 순자가 평생 해온 일들 다 해봐라. 그리고 그동안 월급 없어. 밥값만 주마. 3개월 버티면 다시 며느리로 받아주지. 아버님, 안 하겠으면 말고. 내 선택이야. 지원은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와라. 1분이라도 늦으면 끝이다. 다음 날 새벽 5시 지원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6시에 도착했습니다. 왔구나.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왔습니다.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가니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순자는 차갑게 바라만 봤습니다. 일어나라. 철수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우리 집 일 다 해라. 설명해 줄게. 철수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아침 6시 일어나서 밥 짓기, 된장찌개, 반찬 5가지 준비, 6시 30분 식사 준비 완료, 우리 깨우기, 7시 식사 후 설거지, 부엌 청소, 8시 빨래, 손빨래로 해라. 세탁기 쓰지 마라. 9시 마당 청소, 화장실 청소, 10시 밭일, 풀 뽑기, 물 주기, 12시 점심 준비, 식사, 설거지, 2시 빨래 널기, 집 안 청소, 4시 저녁 준비 시작, 6시 저녁 식사, 설거지, 8시 하루 일과 끝. 지원은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주말마다요? 그래, 매주 3개월 동안. 그리고 말이야. 철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알았지? 네. 자, 그럼 시작해라. 지금 6시 10분이야. 20분 안에 아침 준비해라. 지원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밥은 어떻게 짓는지,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이는지, 당황한 지원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밥은 어떻게 짓나요? 모르겠으면 유튜브 찾아봐라.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으로 급하게 검색했습니다. 밥 짓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하지만 20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6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다 됐니?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 아직? 시간 초과네. 오늘은 실패다. 내일 다시. 네. 3개월은 제대로 해낸 날부터 카운트한다. 알았지? 지원은 절망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손빨래는 손이 부르트도록 아팠습니다. 밭일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청소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었을 때 지원은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지원은 울었습니다. 그럼 그만둘래?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영원히. 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지원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평생 이런 일을 하셨구나. 첫 주는 실패했습니다. 둘째 주도 실패했습니다. 셋째 주도 실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원은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밥은 타고, 반찬은 짜고, 청소는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배웠습니다. 손이 부르텄지만 빨래를 했습니다. 6주가 지났을 때 오늘은 합격이네. 철수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말요? 지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밥도 제대로 됐고 청소도 깨끗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타서 까맣게 변했습니다. 몸무게는 5kg나 빠졌습니다. 어머님, 이 된장찌개 맛 좀 봐주세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괜찮네. 정말요? 응. 이제 좀 먹을만해. 그 한마디에 지원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은 이제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도 모든 일을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짓고 반찬도 맛있게 만들고 청소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지원아, 순자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머님. 힘들지? 괜찮아요.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이렇게 사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6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46년. 지원은 계산했습니다. 46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2시간씩 일하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의 고생은 생각하지도 않고 학벌만 내세워서 일어나라. 순자가 지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지원은 이제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아침 식사는 맛있었고 집은 늘 깨끗했고 빨래는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지원아, 오늘은 장 보러 가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시장에 가는 길. 어머, 순자 씨 아니에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겼습니다. 그래, 며느리랑 장 보러 왔어. 어머,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연세대 나왔다며? 응, 대학 나온 며느리야. 한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학 나오면 뭐해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짓고 빨래 한 번 제대로 못하면서 학벌만 내세웠어요. 아주머니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학교는 못 나오셨지만 제가 평생 배워도 못 따라갈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지원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46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일하시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시고 저는 그런 분을 무시했어요. 지원아,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지원은 시장 한복판에서 시어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모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의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 지원아, 너 왜 이렇게 됐니?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은 까맣게 탔고 몸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니가 순자에게 따졌습니다. 사돈댁,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엄마, 지원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님 잘못 없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뭐? 엄마, 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한 것, 학벌을 내세운 것,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속죄하고 있다는 것. 지원아,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진짜 배움이 뭔지. 지원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대학 4년 다니면서 배운 것보다 이 2달 동안 시어머님께 배운 게 더 많아. 지원아, 사람을 대하는 법,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법, 진짜 사랑이 뭔지 시어머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 지원의 어머니는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댁,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네요. 아니에요. 지원이는 좋은 아이예요. 이제 깨달았으니까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가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지원아, 민수는 아내를 보고 놀랐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너 괜찮아? 응, 정말 괜찮아. 아니, 너무 좋아. 지원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 지원아, 이제 알았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지원이 만든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레시피야.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어. 지원은 순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원아, 철수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네, 고생했다. 철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처음에 너 친정 보낼 때는 평생 안 받아줄 생각이었는데. 아버님,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은 몰랐다. 한 번도 포기 안 하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다. 환영한다. 아버님, 지원은 시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바꿔주셔서. 3개월이 지난 후 지원의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어머, 지원아, 오랜만이다. 그래, 다들 잘 지냈어?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지원아, 너 요즘 뭐해? 응, 지금은 시댁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있어. 뭐? 동창 중 한 명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당한다고? 지원은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배우고 있는 거야. 뭘 배워? 설마 집안일? 그래, 집안일. 그리고 인생. 지원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를 거야. 진짜 배움이 뭔지. 무슨 소리야? 우리 대학 나왔잖아. 대학이 뭐 대수야?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뭘 배웠는지 알아? 시험 잘 보는 법, 스펙 쌓는 법. 그게 다야.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사랑이 뭔지, 인내가 뭔지, 진짜 지혜가 뭔지.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학교는 못 나오셨지만 나보다 천배 만배 훌륭한 분이야.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지원은 계속했습니다. 나 3개월 동안 매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2시간씩 일했어.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뭐, 왜? 시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을 체험한 거야. 그리고 알았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원은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이게 내 훈장이야.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해준 증거. 동창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원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응, 변했어? 아니, 제대로 된 거야.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사람이 됐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이제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시댁을 방문했고 시부모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아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감기야.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원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고마워, 지원아.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아, 너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밤에 순자가 잠들고 지원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아직 안 자니? 네,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실까봐. 걱정하는구나. 당연하죠. 어머님은 제 은인이세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2년 전 일 기억하세요? 응, 물론이지. 그때 아버님이 저를 친정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평생 오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학벌만 내세우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때 정말 감사해요. 저를 깨우쳐 주셔서. 지원아. 철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기회만 준 거고. 아니에요. 아버님의 그 냉혹한 방법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원은 웃었습니다. 미안했어. 좀 심했지. 아니에요. 그게 필요했어요. 저 같은 오만한 사람은 그 정도 충격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일하게 한 것도 그게 최고였어요. 지원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3개월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어머님의 고생을 직접 체험하고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고. 우리 며느리 정말 대견하다. 철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2년 후 지원과 민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님, 우리 딸 예쁘죠? 그럼 정말 예쁘네. 순자는 손녀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 이름 순자로 지어도 될까요?
뭐, 내 이름으로? 네. 어머님처럼 현명하고 강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아, 어머님, 제 딸에게도 어머님처럼 가르쳐 주세요. 진짜 삶의 지혜를요. 그럼, 대학은? 대학? 가면 좋고 안 가도 괜찮아요. 지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잖아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자, 건배. 철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지원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2년 전 일, 저한테 아직도 화나세요? 화? 무슨 화? 제가 어머님을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정말요? 응. 왜냐하면 넌 변했으니까. 진심으로. 순자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지원아. 네. 사실 나도 고마워. 네. 왜요? 너 때문에 나도 배웠어.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학교 못 나간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해온 일들이 자랑스러워.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마무리.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배움은 삶 속에 있다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학벌이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겸손입니다. 존중입니다. 지원처럼 오만하게 살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학교를 많이 나오지 못하셨어도 그분들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